추격자, 야, 4885. 너지? 그리고 황해. 단 두 편의 영화로 한국형 스릴러 영화의 대표주자로 올라선 나홍진 감독님의 신작인 곡성이 개봉했습니다. 추격자와 황해가 뿜어냈던 기운이 워낙 살벌했기에 자연스레 이번엔 또 어떤 영화일지 많은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때마침 칸 영화제에 비경쟁 부문으로 참여하면서 그 기대는 더욱 커졌습니다. 대강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한적한 시골의 경찰인 종구는 마을에서 벌어지기 시작한 일련의 살인사건을 수사합니다. 공식적으로는 환각을 일으키는 버섯이 원인이라고 결론을 지었지만 단지 그것 때문에 끔찍한 살인사건이 벌어졌다고 하기에는 미심쩍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두 번도 아니고 일가족이 참변을 당하는 사건이 거듭 발생하자 종구는 의심을 품기 시작합니다. 조용했던 마을 사람들 사이에는 얼마 전에 이사를 온 일본인의 소행이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누군가는 그가 동물을 산채로 잡아먹고 눈이 빨개진 채로 돌아다니는 걸 목격했다고까지 합니다. 종구는 터무니없는 소리로 치부했지만 점점 더 그를 의심하게 됩니다. 급기야 일본인을 만나서 자초지종을 물어보지만 명확한 답을 얻지 못한 채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화근으로 작용했는지 자신의 딸까지 이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종구는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불안과 분노가 커지고 딸을 살리기 위해 무당까지 부르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바람과 달리 사건은 점점 더 꼬여만 갑니다. 나머지는 영화를 보실 분들을 위해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웬만하면 좀 더 구체적인 힌트를 드리고 싶지만 예고편에서도 보이지 않던 거라서 말을 아끼는 게 좋겠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저도 분명 예고편을 보고 갔거든요. 근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가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의도였는지 모르겠지만 마케팅에서 이것을 감춘 게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처럼 놀라는 한편으로 감탄하는 관객이 있는가 하면 실망하고 거부감을 느낄 관객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추격자나 황해와는 꽤 다릅니다. 그나마 두 영화를 재밌게 보신 분이라면 괜찮겠지만 아니라면 괜히 떠들썩한 분위기에 휩쓸려 보시는 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초반부만 놓고 보면 누구나 부담 없이 볼 수 있습니다. 나홍진 감독님의 영화 중에서 가장 웃깁니다. 곽도원 씨가 연기한 종구부터가 추격자와 황해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색깔의 캐릭터입니다. 직업은 경찰이지만 겁이 많고 연약하며 딸을 아끼는 순진무구한 사람이죠. 곡성은 끔찍한 사건 속에서도 이런 종구의 어리숙한 면을 부각시키면서 관객을 무장해제시킵니다. 이 영화가 정말 놀라웠던 것 중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곡성을 복싱으로 비유하면 초반부는 허허실실 작전을 쓰면서 관객이 방심하고 자기도 모르게 가드를 내리게 만듭니다. 감독은 서서히 가드가 내려가는 걸 보면서 연신 잽을 날립니다. 관객은 툭툭 건들기만 하는 솜방망이 수준이라서 무심결에 맞고만 있습니다. 중반부를 지날 무렵 순식간에 들어온 육중한 훅을 맞고는 아차 싶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후반부부터는 소나기 펀치에 그저 몸을 샌드백처럼 대고만 있다가 실신 KO로 경기가 끝나고 맙니다. 만약 웃고 즐기느라 한눈을 판다면 나홍진 감독님의 이런 전략에 고스란히 당합니다. 모순적이지만 여러분도 저처럼 그렇게 이 영화를 보셨으면 합니다. 다시 말해서 곡성의 초반부는 마냥 웃긴 것 같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영화가 끝나고 나서 돌이켜보시면 마치 잽을 날리는 것처럼 군데군데 공포의 씨앗을 심어뒀습니다. 단지 우리가 뻔히 보고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긴 것입니다. 복싱에서는 제 아무리 가벼운 잽이라도 계속 맞으면 피로와 충격이 가중돼서 일순간에 무너진다고 합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는 속담과 같은 거죠. 이 말처럼 곡성의 공포도 초반부에 심어둔 씨앗이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발아하기 시작해 무시무시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 속에서 완급을 조절하는 나홍진 감독님의 연출은 아주 능수능란합니다. 따지고 보면 곡성은 세 가지 장르의 혼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미디와 스릴러, 그리고 공포입니다. 이질감이 느껴질 법도 하건만 실상 장르에서 장르로 전환하는 솜씨는 구렁이 담 넘어가듯 유연합니다. 곡성을 본 직후에 페이스북에 남겼던 글에서 말도 안 되는 영화라고 생각했다고 썼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상하지 못했고 설마 하고 의심했던 장르로 넘어가는데 전혀 거부감이 생기질 않았습니다. 아마 이게 가능했던 요인은 곡성이 중점적으로 담고 있는 일상성일 것 같습니다.
추격자와 황해는 있을 법한 일을 있을 법한 공간에서 있을 법한 인물로 전달했습니다. 실화와 유사한 이야기를 다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모든 걸 장르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는 데 쏟으면서도 일상성만큼은 무너뜨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 사실적으로 와닿고 관객의 몰입과 감정이입을 극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곡성도 동일합니다. 시종일관 특별한 인물이 없는 것처럼 관객을 속이면서 일상성의 범주를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이 딱 한 번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궁금한데 저는 그걸 보면서 곡성이 주제와 맞닿은 현실의 한계를 뛰어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영화는 끊임없이 의심과 믿음, 그리고 선택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종국에는 때론 불가해하고 부조리한 삶의 단면을 우리가 어찌 감히 이해할 수 있으며 운명의 장난에 휩쓸리는 인간이란 참으로 하찮은 미물이라는 허망한 감정마저 났습니다. 이 지점에서 곡성은 종교적이거나 철학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실은 도입부부터가 성경의 구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일상성이 무너지는 순간에 이 구절이 또 한 번 나옵니다. 동시에 다른 공간에서도 역시 성경을 연상케 하는 순간이 벌어집니다. 이와 더불어서 무당까지 등장했던 걸 보면 곡성은 믿음과 의심을 논제로 꺼내면서 왜 우리에게 종교가 필요한지를 역설적으로 강조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기독교든 무속신앙이든 애당초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무언가를 부여잡으면서 기대고 의지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또는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홍진 감독님은 모호하거나 중의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관객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며칠 안에 캡틴 아메리카 시빌워의 논란은 논란도 아닌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어떤 분들은 영화를 이해하기 위해 애를 쓰시면서 속 시원한 답을 갈구하시겠죠. 어쩌면 말도 안 되는 영화라고 비난하실 분도 계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단히 만족했지만 관객에게 친절하거나 명확하고 깔끔한 서사를 가진 영화는 아니라는 데 동의합니다. 솔직히 저도 제대로 이해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물론 단 한 편의 영화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떠드는 건 오만과 다름없습니다. 다만 저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리뷰하는 것이니 결코 정답이 될 수는 없다고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나홍진 감독님이 정확하게 이런 걸 노린 것 같습니다. 같은 걸 보고도 다른 걸 떠올리거나 다르게 이해하는 데서 오는 다양성을 유도하신 거겠죠. 하나만 예를 들면 벌써 일각에서는 이 영화가 반기독교적이라고 지적합니다. 저는 오히려 정반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제게 있어 곡성은 나홍진식으로 이야기를 짜고 설교를 풀어낸 종교 영화로 볼 여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영화를 보고 혼란스럽다면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그 자체로 이미 영화가 원하는 결과를 받아들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쳇말로 하면 낚인 거죠. 실제로 곡성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관객을 낚아올립니다. 제가 기가 막혔다고 감탄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도입부를 보면서 설마 했던 게 영화 내내 이용됩니다. 그렇게까지 노골적으로 경고했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특이하게도 나홍진 감독님의 낚시는 장르의 클리셰를 지우는 역할도 합니다. 나중에야 이것이 관객으로 하여금 인물과 이야기를 오해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짜 기가 막혔죠. 예컨대 영화를 보면서 이런 이야기구나 하면 어느새 방향을 틀어버립니다. 또다시 그게 아니라 이거구나 하면 재차 방향을 돌립니다. 이렇게 낚시에 낚시를 거듭하면 관객도 영화 속 종구처럼 내내 의심을 품지만 결국 그 어떤 확신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맙니다. 결말부에 다다르면 이것이 엄청난 폭발력을 발휘합니다. 혹시 제가 서스펜스와 서프라이즈가 무엇인지를 다룬 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나홍진 감독님은 곡성의 결말부에서 바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교차시키면서 영화 속 인물과 함께 관객의 내적 갈등마저 최고조로 끌어올립니다. 저는 후반부를 지나면서 이미 계속해서 소름이 돋았다가 결말부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갈팡질팡했습니다. 결말부에서 나타나는 각본의 구조는 선택을 필요로 한다는 것에서 캡틴 아메리카 시빌워와 비슷하면서도 완전히 다릅니다. 시빌워가 던지는 두 가지는 관객이 명확히 알면서도 서로 상충하기 때문에 어떤 걸 택해야 옳을지 망설인다면 곡성은 마지막까지 실체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무엇을 택해야 좋을지 알 수 없어 혼란에 빠져들게 합니다.
이것을 교차 편집으로 보여주면서 어마어마한 긴장을 불러일으키는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속된 말로 똥줄이 탄다는 게 어떤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인지 절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순전히 곡성을 재미있게 보시길 원하신다면 머리는 잠시 휴식을 취하시고 가슴으로 이야기를 따라가 보셨으면 합니다. 적어도 보시는 동안에는 이야기를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영화가 끝나고 나서 생각해도 늦지 않습니다. 대신 여러분 스스로 종구가 되어서 영화 속에서 밀어닥치는 상황에 대처해 보시길 바랍니다. 서서히 스릴을 축적해서 공포로 전이시키는 솜씨만큼은 대단하니 여러분도 저처럼 소름 끼치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관람을 고민하시는 분에게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5세 관람가라고는 하지만 나홍진 감독님의 영화답게 잔혹한 이미지는 그대로 상존하는 영화입니다. 결말이 남기는 여운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곡성의 경우는 삶에 대한 철학적인 질문과 회의까지 전해졌습니다. 심하게는 허무주의의 극단까지 떠올리게 하죠. 이 얘기는 제가 감히 다루기는 버거우니 궁금하신 분들은 이동진 씨나 다른 전문가분들이 자리하는 시네마톡 같은 행사에서 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머리로 이해하는 건 잠시 잊으시는 게 좋습니다. 솔직히 저도 이야기를 조금 더 정제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만 혼란을 초래한 건 필시 감독님의 의도였을 거라고 막연하게나마 짐작하고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 종구가 겪는 것처럼 관객도 그와 함께 이야기의 일부가 되어보라는 의도는 아니었을까요? 재미있든 재미없든 여러분도 우선 그 혼란에 한번 빠져보시기 바랍니다.